2021년 12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 문재인은 미국, 물론 미국 내에서 우리와 관련된 한인 커뮤니티겠죠. 미국도 두 쪽내다. 부제는 북한 돕는 종전선언 하느라 내전을 치르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이 미국을 무대로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친문 세력이, 미국에도 친문 세력이 있네요. 종전선언보다 더한 한반도 평화법을 미국 의회에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죠. 12월 20일 한국보수주의연합 KCPAC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하고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 추진과 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을 반대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서 한국보수주의연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종전선언과 한반도 리스크란 책을 출간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법안이 도대체 뭔지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 5월 20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인 브래드 셔먼, 이 사람하고 한국계인 앤디 김, 역시 민주당 하원 의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법안, 영어로는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약칭 HR 3446으로 불립니다. 이걸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뭔가 하면 미국 정부로 하여금 지금 대한민국하고 지금 한반도는 정전 상태죠. 미국 정부로 하여금 정전협정을 끝내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라.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협상에 들어가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도 많은 한국계 실향민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도록 지원해라. 그리고 현재 미국은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 여행을 허가해라.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 3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는데 그때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거론됐던 카렌 바스, 역시 민주당 의원이죠. 상당한 실력자인 토마스 스워지 의원, 캐롤린 멀로니 의원, 그리고 중국계인 주디 추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발의된 데는 미주 경희대 총동창회장 지낸 최광철 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광철 씨는 미주 민주 참여 포럼 KAPAC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상당한 지원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최광철 씨는 한반도 평화법안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을 대체하고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큰 법안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한때 원수였던 일본과 베트남을 동맹국으로 만들어 국가의 이익을 도모했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지금은 적이지만 동맹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최광철 씨는 지난 9월 1일 이 대한민국의 민주평통이라고 있죠. 민주평통은 국내 조직도 있지만 해외에 상당한 조직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음지에서 해외 공작을 한다면 민주평통은 공개적으로 우리 교민사회를 친한 우리한테 가까운 조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 정권이 친북 정권이 되면 이것도 그쪽으로 변화가 됩니다. 지난 9월 1일 최광철 씨는 평통 미국 부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KAPAC의 수석 부회장인 이승우 씨는 미국의 각 지역마다 우리 교민사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로스앤젤레스죠. 이 LA 협의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렌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다 캘리포니아주죠. 이쪽의 협의회장도 대부분 최광철 씨가 이끄는 KAPAC
소속 인물들이 장악합니다. 그래서 KAPAC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한인 사회가 있는 남가주 장악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최강철 씨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현재 이제 민주평통은 20기 의장단이 구성됐는데 18기 때 LA 민주평통 총무 간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단체 위주의 행사만 하고 직무를 태만히 해서 회장과 충돌하다가 청와대에 투서까지 보냈다가 직무정지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LA 협의회장이 된 이승우 씨는 평통에서 활동한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강철 씨는 내가 힘을 써서 회장 후보에 올라갔다는 얘기부터 사실이 아니다. 나 자신이 그럴 의도도 없다. 평통이 몇 사람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평통의 인사는 본국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처와 정무수석실, 이 대통령 정무수석을 얘기합니다. 등이 종합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는 그 과정에서 사무처가 조언을 구한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다. 그럼 청와대하고 사무처의 결정으로 자신이 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반도 평화법안이 올라가 있고, 또 그 법은 또 미국 내에 있는 실향민, 한국계 실향민들의 북한 내에 있는 가족 만남을 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북 이산가족 상중 법안도 지금 추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강철 씨가 이끄는 민주참여 포럼 KAPAC가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아까 그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셔먼 의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KAPAC가 12월 11일 LA 옥스퍼드 호텔에서 행사를 가졌는데, 이때 셔먼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한반도 평화법안은 1950년 적대행위가 시작된 이래 미국과 북한, 남한 사이에 지속되어 온 선전포고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공식적인 종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이며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회담 재개와 같은 한미 간 핵심 목표 추구에 필요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미국 국회의원 중에 여기에만 이 한반도 평화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영김 공화당 하원의원이죠. 한국계. 이분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 셔먼 의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지만 평화를 위한 지지는 꾸준히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김 의원은 공화당 소속 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서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디 추, 중국계 미국 하원 의원이죠. 그도 이 행사에 이분은 직접 참가해서 휴전선에서 전쟁이 가져온 끔찍한 분단 상태를 보았고, 동시에 개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돈으로 세운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기했죠. 근데 이 사람은 개성에 있었던 지금 폐쇄된 개성공단만 본 모양이죠. 동시에 개성을 보면서 경제협력을 통한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또 미국에는 한국계 의원들이 제법 있는데 메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 한국계라고 스스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조선이라고 하는 단일 국가에서 분단됐다는 사실을, 그리고 많은 이산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은 잘 모른다. 이산가족 생존자들의 평균 연령이 81세이기 때문에 통일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낭만적인 주장이죠. 이렇게 이제 이 교민 사회 또는 미국 내의 친한 인사 세력이 쪼개진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죠. 문 대통령 지난 9월 21일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유엔 총회에 5번 임기 내내 모두 참석한 유일한 대통령이죠. 이 연설에서 그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 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때 하와이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인 원 코리아 네트워크, 이 원 코리아 네트워크가 뉴욕, 그러니까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가장 번화한 타임스퀘어, 거기에 5개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광고판을 빌려서 북한의 폭정을 고발하고 거짓 평화의 위험성을 공개하는
광고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화면에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포옹하는 장면, 태극기와 유엔기 사진, 울부짖는 북한 주민의 모습과 핵폭발 시험하는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전한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진정한 자유로부터 올 수 있다.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을 해방하라.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안하고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안, 미국 하원에서 친문재인계가 추진하고 있죠. 최강철 씨가 이끄는 조직도 밀고 있고, 이러한 법안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다투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궁극적으로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코리아 네트워크를 이끄는 사무총장은 2016년 북한의 선박회사 부대표를 지내다가 탈북해서 2016년에 미국에 이민 간 이현승 씨입니다. 그는 현재 워싱턴 지국장을 하고 있네요. 그는 한반도 평화 법안에 담긴 종전선언은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 논리에 악용될 수 있다. 오토 윈비어 사망 사건에 대한 규명과 처벌 없이 이루어지는 북한 여행 금지 해제는 미국인들을 다시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종전선언, 영원한 평화 이런 말들은 무척 아름답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이 평화는 북한 주민들이나 세계 평화의 어떤 평화적 목적보다도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속임수다 라고 했고요. 북한에서 30년간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이현승 씨는 탈북자죠.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추진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사실은 지난 5월 22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죠. 이날 매우 긴 한미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이 성명 내용을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했던 걸 거의 다 들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졌던 거고, 바로 이 시기에 셔먼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세계 정세, 한반도 정세를 모르는 셔먼 의원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세력에 동조해서 한미 평화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김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내의 갈등이 미국 의회의 갈등, 또 미국 한인 사회의 갈등으로 번지는 겁니다. 이 한반도 종전선언은 노무현 정부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지난 18년 4월 판문점에서 있었던 김정은 문재인 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 합의가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식 평화공세가 시작된 겁니다. 유엔사를 해체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해체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맞서고 있는 한국 보수주의 연합 KCPAC죠. KCPAC이라고 주로 발음합니다. 한국에서는 고영주 변호사,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애니첸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KCPAC은 이 유엔사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뭐 굉장히 늙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김정은이 죽거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겠죠. 이때 중국의 개입을 막는 행동기관을 유엔사가 할 수 있다. 그 유엔사가 중국의 개입을 막고,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하도록 하는데 그런 방패막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방패막을 하게 되면 현재 북한은 조선이죠. 북조선은 인민민주주의하는 인민조선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자유조선이 된 다음에 그 자유조선하고 대한민국이 합병하는 그런 길을 가도록 방패막이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게 한국 보수주의 연합의 판단입니다. 우리 고영재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한 거는 자기가 공안검사를 할 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공산주의자다라고 한번 연설을 했다가 아주 이 정권하고 호되게 소송을 치렀던 바로 그분입니다. 애니첸 씨는 52년 평양 출생인데 그때 가족과 함께 월남했다가 초등학생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갔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고
현재는 중국계 미국인하고 결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미국 보수주의 연합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 보수주의 연합은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친공화당 조직이고요.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를 상당히 지원한 그런 조직입니다. 자, 이 민주평통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KAPAC가 지금 장악한 꼴이 됐죠. 그 조직하고 아까 애니 첸이 이끄는 KCPAC 하고 원코리아 네트워크가 대립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 내 한인 사회를 두 쪽만 했고요. 또 미국 의회도 공화당과 민주당 싸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북한하고 종전 멋저고 하다가 우리는 물론 미국 사회도 내전 만들겠다. 문재인 정권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종전선언을 서두르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호주까지 가서 종전선언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